미국 증시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죽이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이 고점에서 6% 빠졌고 비트코인은 45% 폭락했고 금값마저 9%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 지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죠. 근데 이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에요. 트럼프의 핵심 참모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작전입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자기 계획을 대놓고 공개해놨거든요. 지금부터 그 작전의 전모를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타임라인을 봐야 합니다. 2025년 9월에 비트코인이 12만 3천 달러를 찍었어요. 그 뒤로 줄곧 내리막이었죠. 2026년 2월에는 6만 7,6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에요. 나스닥은 한 박자 늦게 움직였어요. 10월에 2만 4천 포인트를 넘겼다가 지금 2만 2천 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금은 더 늦었어요. 2026년 1월까지 5,400달러를 찍으면서 혼자 신나게 올랐는데 2월에 결국 4,900달러대로 꺾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빠지고 주식이 따라 빠지고 금이 마지막에 빠졌다. 이 순서가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유동성을 누가 빨아들인 거냐? 범인은 미국 재무부입니다. 2025년 7월에 통과된 법안을 기억하시나요?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불렸죠. 감세를 해주는 달콤한 포장 안에 무시무시한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나 증액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미국 정부가 마음껏 국채를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미국 재무부에는 TGA라는 금고가 있어요.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 장호입니다. 법안 통과 직전인 7월에 이 금괴 3천억 달러가 있었어요. 근데 10월이 되자 9,8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석 달 만에 6,800억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만성 적자 국가인 미국에서 재무부 금고가 채워졌다. 이건 국채를 미친 듯이 발행해서 시중 자금을 빨아들였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7월부터 9월까지 1조 달러 규모의 적자 국채를 찍어냈어요. 상상해 보세요. 시장 전체에 100조 원이 돌아다니는데 정부가 갑자기 20조 원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귀해지겠죠. 돈이 귀해지면 투자했을 자금이 사라지고 자산 가격이 내려갑니다. 비트코인이 9월부터 곤두박질 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놈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주가 올리는데 목숨 거는 사람 아닌가요? 그의 오른팔인 베센트 재무장관이 왜 시장에서 돈을 빼가는 미친 짓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 아주 소름 끼치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이 2026년 2월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이에요. 아직 10달이나 남았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트럼프한테 2월에 주가가 오르는 게 중요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트럼프한테 진짜 중요한 건 10월과 11월 초의 주가예요. 미국 유권자들의 기억력은 길어야 이리 줍니다. 9월까지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10월에 떨어지면 투표할 때 여당을 찍지 않아요. 한 달만 빠져도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풀어서 증시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약을 다 써버려서 정작 중요한 9월, 10월에 시장을 떠받칠 실탄이 없어지는 거예요. 베센트의 전략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실탄을 장전하는 시기예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현금을 최대한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5월부터 그 돈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지출에만 집중하면 TGA 금괴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립니다. 그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비트코인이 먼저 반응하고 주식이 따라 오르는 구조예요. 이게 제 추측이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가 공식 문서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4월 말까지 TGA 잔고를 1조 25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지금보다 더 쌓겠다는 거죠. 근데 6월 말에는 9천억 달러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부터 돈을 쓰기 시작해서 6월까지 계속 뿌리겠다는 뜻이에요. 대놓고 살포 계획을 공개한 겁니다. 왜 한꺼번에 안 뿌리고 천천히 뿌릴까요? 한 번에 쏟아부으면 주가가 반짝 올랐다가 다시 빠지거든요.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센트는 천천히 꾸준히 뿌려서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 상승 곡선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이 정도 감각이면 천재라고 불릴 만합니다. 거기다 7월에는 진짜 대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2025년 1월부터 2028년 12월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미국 아기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 돈은 곧바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되거든요. 7월부터 신생아 투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사실상 증시의 스테로이드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고비가 뭐냐? 4월 15일입니다. 미국에서 삼중 세금 폭탄의 날이라고 불려요. 이날까지 소득세 법인세를 내야 하니까 3월 하순부터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예금을 빼서 세금 낼 돈을 마련합니다. 시중 유동성이 또 한 번 빠지는 구간이에요. 실제로 2월에 TGA 금고가 9천억 달러로 늘었는데 세금 환급으로 3천억 달러를 돌려주고도 오히려 잔고가 늘었다는 건 국채 발행으로 4천억 달러 이상을 추가 흡수했다는 뜻입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연쇄 부도 때 긴급 투입한 돈이 4천억 달러였어요. 그 규모의 자금을 단 한 달 만에 빨아들인 겁니다. 금값이 2월에 꺾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월 15일까지가 마지막 보리고개입니다. 세금 납부 시즌이 끝나면 베센트의 본격적인 살포 작전이 시작돼요. 5월부터 돈이 풀리기 시작하고 7월부터는 신생아 투자금까지 합류합니다. 이 유동성 파도를 타고 자산시장이 11월 중간선거까지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4년 연속 상승 중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모든 자산이 오르는 랠리가 아니라 소수 종목에만 돈이 몰리는 쏠림이 나타났어요. 5월 이후에 돈이 풀려도 아무거나 사면 되는 장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야 하는 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베센트가 천재여도 결국 사람이에요. 중동 리스크가 터지거나 관세 전쟁이 물가를 자극하면 이 정교한 계획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건 공포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베센트가 실탄을 장전하는 동안 시장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5월 이후라는 변곡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 던지는 사람이 있고 타이밍을 계산하면서 줍줍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항상 후자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고통 뒤에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걸 알면 공포 대신 전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월 15일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5월의 유동성 파티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게임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베센트 작전의 후반부 그리고 이 계획이 실패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던져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같이 이 판을 읽어냅시다.